안녕하세요. 덕쌤입니다. 지금 강의는 내신 화학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면이 잘 안 나왔네. 이번에 배워볼 세 가지 키워드는요. 에너지준위, 전자전위 안 보여. 전자전위 보이는구나. 스펙트럼 계열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뭐가 이렇게 딱 들어야겠네. 세 가지의 테마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에너지준위. 이 에너지준위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를 들어서 원자번호 11번이 누구게?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의 모습을 그려보면은 양성자가 11개가 있는 원자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궤도, 이것을 전자가 돌고 있는 양파 껍질 같이 생겼다 그래서 전자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원자 번호가 11이면은 전자도 11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자를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을 그려서 두 번째에는 8개까지 전자가 찹니다. 전자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데 마이너스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번잡해지니까요.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자 하나가 남았죠? 그럼 이 하나 남은 전자는 바로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놀게 됩니다.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 놀게 됩니다. 나트륨의 원자 모형을 그림으로 잘 표현을 했고요. 이때 껍질에 넘버를 붙인 것을 주양자수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주양자수는 1, 즉 N은 1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N은 2, N은 3 계속 나가겠죠. 근데 이런 표현 말고도 왜 알파벳 K부터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껍질이 K 껍질, K, L, M, N 이렇게 알파벳으로 껍질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스몰 n 이 녀석의 이름을 주양자수라고 부르고, 전자가 어느 껍질에서 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에너지 준위, 에너지 레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기억해 주면 좋은 공식이 있는데 몇 번째 껍질에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 그 공식이 에너지 대문자 2 n번째 껍질이고, 여기서 마이너스는 상대적인 그 부호입니다. 마이너스 몇 번째 껍질에 있느냐, n 제곱분의 숫자도 암기를 해주세요. 1312. 그리고 단위는 kj라고 읽지 마시고 킬로줄 퍼 몰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전위는 그려놓은 나트륨 갖다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놀고 있는 어떤 한 전자가 나는 좀 더 높은 세상에서 놀고 싶다. 그러면은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보다 높은 궤도로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낮은 껍질에서 높은 껍질로 점프를 하면은 이때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거. 그리고 거꾸로 바깥에서 놀고 있는 전자가 나는 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안쪽 껍질로 들어오고 싶으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을 해야지 원래 집 근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스펙트럼 계열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러한 전자들이 높은 껍질에 있다가 아래로 떨어질 때 다양한 빛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별표 3개짜리야. 별표 3개짜리.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껍질을 측면에서 본 것처럼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을 N1 1층이죠.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을 N은 2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자 껍질인데 이때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잘 보시면은 간격이 점점 줄도록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3층이다. 그리고 좀 더 줄여서 그리면서 4층이다. 이런 식으로 껍질은 여러 개가 있을 것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몇 번째는 모르지만은 굉장히 높은 껍질을 N은 수열극한들 배우셨으니까 무한대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별표 몇 개? 3개짜리입니다. 하나, 둘, 셋. 수능까지 나와요. 자, 잘 보십시오. 그 놀고 있는, 그러니까 고층에서 놀고 있는 전자가 1층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2층에서 놀고 있는 전자가 1층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3층에 놀고 있는 전자가 1층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이고, 4층에서 놀고 있는 전자가 1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옥상에서 놀고 있던 전자가 1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빛의 종류가 무슨 빛이다? 자외선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1층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자외선 빛입니다. 이거를 연구한 과학자 이름을 따서 라이먼 시리즈,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 놀고 있던 전자가 2층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놀고 있던 전자들이 2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놀고 있던 전자들이 떨어지다가 뭐 나뭇가지에 걸렸는지 2층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때 나오는 빛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빛. 네 글자로 무슨 광선? 가시광선이죠. 가시광선. 요거를 이제 연구한 과학자가 바로 발머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 동의어가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3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놀다가 3층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이제 찜질방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적외선 빛이 나옵니다. 빨간 불빛 아시죠? 따끈따끈한 거, 적외선. 요거를 연구한 과학자 이름은 좀 특이한데요. 파쉔입니다. 그래서 요 빛을 파쉔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꼭 외우셔야 되는데 암기가 나는 좀 어려워요 라는 분은 요거를 기억하면 어떨까요? 우리 거북이 친구가 누가 있다? 자라가 있다.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은 자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모가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라 등판이 있겠죠. 바둑판 같은 자라 등판이 있을 것이고, 자라 손, 자라 다리입니다. 이건 자라입니다. 자라. 근데 자라는 머리카락이 있다 없다? 대머리예요. 자라는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뭐를 쓰고 싶습니까? 모발, 가발을 쓰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자라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를 좋아하지? 자라가 뭐를 좋아하죠? 이게 대파라고 그린 건데 파전을 좋아합니다. 자라는 파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에 앞대가리 하나씩의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어떻게? 거북이 친구 누가? 자라가. 그래서 자외선이 라이먼 계열이고, 대머리니까 뭐를 썼습니까? 가발을 썼죠. 가발을 쓰고, 그리고 뭐를 먹고 있습니까? 파전을 먹고 있죠. 파적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유치하지만 암기해 주시면은 시험장에서 답을 고를 때 헷갈리지 않고 완벽한 정답을 고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잘 암기하시고 시험 대박 나세요.